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SI랑 SiO2의 H rate, 근데 이 O2%랑 H를 첨가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relative H rate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H rate이 아니고, 여기 맨 위에를 비율을 1로 봤을 때 이 O2%에 따라서 얼만큼의 달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니니까 이 수치 자체를, SiO2랑 Si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Si랑 SiO2의 경우 모두 O2%가 증가했을 때 초반에는 H레이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F가 C에 비해서 많아지게 되면, F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H레이시 더 증가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F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리컴빌레이션입니다. CF3랑 F가 만나서 다시 CF4가 됐을 때. 근데 이 O2를 많이 하면은 얘랑 반응을 많이 하게 되죠. O2가 얘랑 많이 반응을 하게 되어서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F의 비율이 C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C보다 F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애칭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늘어납니다. 즉, 그러니까 그냥 이 O2를 넣으면은 C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F 비율이 높아져서 H 레이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O2%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F랑 우리가 애칭하려는 물질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SI랑 만나서 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둘이 만날 확률 사이에 O2가 끼어들게 돼서 얘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2랑 F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SI를 만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F가 SI를 직접 만날 확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O2%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H 레이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SI의 경우에 더 감소폭이 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SI가 O2랑 만났다 그러면은 SiO2를 만듭니다. SiO2를 만들고, 그러면은 얘를 깨고 또 애칭이 진행이 돼야 되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더 H레이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O2가 많아질수록. 반면에 SiO2는 얘는 원래 SiO2잖아요. 그래서 더 얘랑 뭐 만난다고 해서 얘가 그 SiO2를 만나는 사이트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얘랑 반응을 해서 그거를 오히려 더 깰 필요는 없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SiO2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얘는 더 완만한 이런 형태를 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이드로전 퍼센트에 따른 건데요. 아까 하이드로전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HF로 반응을 해서 C가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H가 늘어날 때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렇게 H 레이션이 감소합니다. 근데 SiO2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죠.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레지스트에 대한 H 레이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H2를 집어넣게 되면은 F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서 F가 적은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는데, 이 HF는 SiO2를 어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F가 적어서 H 자체는 그러니까 실리콘의 경우에는 H8이 감소하게 되지만, 이거를 집어넣음으로써 HF가 만들어져서 F가 적은 거와는 별개로 HF가 SiO2를 어택함으로 SiO2 H레이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Si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F가 비율이 적어지게 되면서. 자, 그래서 F가 적어지고 C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C가 SiO2에 O와 반응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게 되는데, 그때 SiO2의 경우에는 이 C가, 폴리머라이제이션 된 이 C가, 레지두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CO2로. 반면에 Si 위에 쌓인 이 카본 레지두가 쌓이면은 얘는 제거가 어렵다. 그래서 얘는 H레이트이 Si의 경우에는 떨어지지만 SiO2의 경우에는 이 C가 많아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레지두의 경우도 더 날아가서 H레이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SiO2를 애치하고 싶어요. 선택적으로. 나머지는. 그러면은 H2를 넣어서 애치를 진행하게 된다면 SiO2의 이 셀렉티비티, 그러니까 애치 셀렉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는 애치 레이트 떨어지니까. 심지어 레지스트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중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C랑 F의 비율에 따라서 애칭이 더 일어날 것인지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더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 F가 더 많아진다, F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칭을 더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C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더 주요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H를 넣느냐 그리고 O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게 되는데, H를 넣게 되면 이 F를 잡아먹기 때문에 폴리머라이제이션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반면에 O2를 넣게 되면 C를 잡아먹기 때문에 애칭이 더 늘어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게 다르다. 그래서 이 레시피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애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라즈마 애칭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RI라는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을 볼 건데, 얘는 뭐냐면 이온 어시스트 애칭,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화학적인 반응을 메인으로 합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메인으로 하는데 조금 더 낮은 압력에서 이온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르곤, 그러니까 CF4 플라즈마랑 아르곤 얘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혹은 이 이온을 좀 더 강하게 이용하는 거죠. 더 세게. 왜냐면 압력이 더 낮은 조건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애칭을 RI라고 합니다.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 소자 그 반도체 공정을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논 XEF2랑 아르곤 플러스로 SI를 애칭을 하려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 XEF2 가스만 올리로 했더니 SiH 레이시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얘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H 레이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피지컬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게 큰가 보다. 그래서 얘 XEF2를 뺐어요. 그리고 온리 아르곤으로만 해봤더니 오히려 또 H레이시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에서 할 때 가장 효과가 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I를 사용을 한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RI를 볼 텐데 RI를 보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똑같습니다. 이 중성종이 반응을 하는데 이 이온들이 여기를 때려서 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든다. 그게 핵심이고, 이 이니비터 리무브가 이넌스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니비터 자, 그래서 이 RI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 공정할 때 활용을 하냐 그거를 볼 텐데 이걸 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은 H레이시고 여기는 바이어스 볼티지예요. 바이어스 볼티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바이어스를 한 마이너스 150을 줬을 때 이때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이 0볼티지를 줬을 때를 보면 0볼티지를 줬을 때 SiO2는 H레이시 0이에요. 근데 SI는 H레이시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 SI는 볼티지가 없어도, 즉 이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원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러니까 이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은 레터럴한 반응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레터럴한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SiO2는 이 바이어스 볼티지를 걸어줘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즉 애칭이 일어나는 거,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 이해할 수 있냐? SiO2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 그러니까 벽면에는 이온이 충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면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레터럴한 방향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기만 이렇게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온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도 원래도 일어나요. 근데 이온을 도움을 받는다는 방향은 이 벌티컬한 방향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티컬한 쪽으로 더 디렉셔널리티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SiO2를 애칭을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방향성이 더 클 것이다를. 그리고 이 다음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SiH 레이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SI를 더 그러면은 SI가 지금은 가만히 냅둬도 하니까 이 레터럴한 방향으로 애칭이 될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더 디렉셔널리티를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 H2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봅시다. 노바이어스에서 원래 이게 노바이어스 그래프고 이게 마이너스 150V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노바이어스일 때 원래 그냥 CF를 쓰면은 분명히 여기 H레이시 있었어요. 근데 H2를 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F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더 애칭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 정도를 놓았을 때는 얘가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는 뭐죠? CF4 속에 H2 10%를 썼더니 노바이어스에서 0이 됐다. 그럼 아까 그게 이 점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럼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티지를 가한다면 바이어스를 가한다면 우리가 아까 이 SiO2의 경우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서 우리가 그 엣지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굉장히 좀 신기하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방향성을 가지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RI에서 좀 알아둬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시행 뭐 알루미늄 애칭이나 이런 것들이랑 뒤에 뭐 디바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애칭 시스템들을 다음에 알아보고 마지막 이제 인터커넥트랑 메탈리제이션 그리고 뭐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이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